가이낙스는 나디아, 에반게리온 등으로 추억 보정이 들어가서 이미지가 꽤 좋을 뿐더러 게이머들에겐 육성 시뮬레이션의 시초격인 명작 프린세스 메이커로 기억돼서 그런지 서버 컬처 전반에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그 실체를 따져보면 빛에 끌려다니는 동인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콘텐츠도 프로보단 동인에 가깝죠. 가이낙스가 빛에서 벗어난 계기인 전내 학원의 세 번째 작품에는 안노 히데키가 직접 참여해서 톱을 누르라 캐릭터에 누들내더니 딸을 키우려고 만든 프린세스 메이커 1편에선 딸에겐 하지 못할 성인용 요소를 잔뜩 집어넣는 사건도 벌어졌죠. 이로 인해 작품을 앵벌이시키는 비난을 받았지만 게임의 완성도가 좋았기에 판매량은 좋았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가이낙스는 본격적으로 게임 산업에 진출하죠. 문제는 이후 나온 작품들이 대부분 망작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망작이었냐면 멀쩡한 게임도 가이낙스의 아카이 타카미가 일러스트를 맡았다는 이유로 불똥이 튀었을 정도죠. 이 사람들이 끼면 무조건 망한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망작의 열풍은 에반게리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5년에 제작된 신세계 에반게리온은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만화, 영화, 음악 등 전 세계 문화의 축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대작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죠. 가이낙스 그리고 안노 히데아키는 나디아의 납기를 펑크내는 바람에 업계에선 납기를 못 지키는 문제 아들로 지켰었고 결국 작품을 만들기 위해 90%를 투자자에게 바친다는 말도 안 되는 계약마저 합니다. 그들은 부족한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자신들의 수익이 되는 캐릭터 상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데 제대로 된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들은 상당히 조잡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에반게리온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나오기도 하므로 팬이라면 꼭 한번 플레이하는 건 맞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부분의 경우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반게리온 게임 관련 이야기, 과연 이게 상품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반게리온은 1996년 3월 1일 세가 세턴으로 발매된 어드벤처 게임으로 TV판의 방영 일자는 1995년 10월이니 방영 초기에 발매된 작품이죠. 이 작품은 시나리오 모드, 전투 모드로 나뉘어져 있고 시나리오 모드는 선택지에 맞춰 반응이 나오며 전투 모드는 애니메이션으로 진행, 상대의 공격을 보고 이에 맞는 커맨드를 누르면 그에 맞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형식이죠.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작품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발매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과 같이 제작된 작품이죠. 문제는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피드백을 전혀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죠. 한 예로 레이가 신지를 이카리군이 아니라 신지군이라고 부른다던가 신지君に会ったらならそうだ早く言いなさいよねもう帰ってこない작중의 시기가 9화 이스라펠과의 전투 시점이라고 분명히 언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기의 색이 푸른색이 아니라 오렌지색인 점도 고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말해줍니다. 시나리오를 본편의 시나리오 라이터인 야마구치 히로시가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추측건데 안노 감독의 특성상 전개와 설정을 기분 따라 마구 뒤엎는데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아닐까요? 1995년 세가는 세가 세턴판 게임 마법기사 레이엇을 발매했는데 이 게임은 지금도 애니메이션 원작 게임의 마스터피스란 말을 들을 정도의 명작이죠. 그 명작에 감동한 사람들이 세가를 믿고 이 게임을 샀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후 가이낙스는 2004년 이 작품을 인터랙티브 DVD로 만들어 다시 발매했고 이후 이 게임은 밀봉백엔에 굴러다니는 신세가 되죠. 1997년 7월 3일에 발매된 게임으로 전작과 기본적으로 같은 게임이지만 중간중간에 미니게임을 넣어 지루함을 줄였으며 전투가 풀폴리곤이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작이 스토리, 캐릭터, 고증, 설정이 모두 하늘로 날아갔다면 이번에는 고증과 설정도 상당히 치밀하고 스토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스토리가 에반게리온 게임 시리즈 중에서 1, 2를 다투기 때문에 리메이크나 OVA 발매 원하는 사람도 많죠. 문제는 폴리곤으로 구성된 전투입니다. 에반게리온의 특징인 역동적인 전투씬의 박력을 1도 느낄 수 없으며 당시 3D 게임들 전투씬과 비교해도 한심할 정도라 눈이 괴롭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보시더니 엄마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재밌니? 라고 하신 기억이 나네요. 전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97년 7월 11일에 PC용으로 발매된 게임으로 이후 여러 기종으로 이식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키리시마 마나라는 전학생 그리고 수수께끼 이동물체의 비밀이 테마로 인기작이긴 하지만 가이넥스에 대한 비난이 많이 일어난 작품이기도 하죠.
당시 일본은 거품 경제 붕괴 충격으로 인해 고가 게임의 구매가 줄어들었으며 PC 보급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PC 게임의 가격은 평균 8,800엔으로 90년대 초에 비해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14,800엔입니다. 가격은 비싼데 플레이 시간은 고작 2시간 미만이죠. 멀티 시나리오를 채택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스토리는 거의 일직선이고 마지막 선택지에 따라 엔딩만 3개가 나오는 방식이라 2회차가 정말 지루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에반게리온 팬들은 이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 이유인즉 주인공 캐릭터 키리시마 마나가 참 잘 나온 데다가 신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드라마도 잘 꾸며졌기 때문입니다. 본편에서 볼 수 없었던 아스카의 매력과 이유의 면이 참 많이 나와서 아스카 팬들이 특히 좋아하죠. 또한 한국에선 음성, 자막이 모두 한국어화가 된 덕분에 좋은 추억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TV판 아스카의 팬이시라면 추가 신노래가 들어가고 문제점이 보완된 PS2, PSP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이쪽은 한글이 아닌 게 아쉽네요. 여담이지만 키리시마 마나는 이후 가이낙스의 다른 동인 작품에도 등장하는 등 가이낙스의 주력 캐릭터가 됩니다. 여기서도 앵벌이의 전통이 이어진 셈이죠. 1997년 9월 25일 세가 세턴으로 발매된 게임으로 일종의 미니게임 컬렉션입니다. 사실 퀴즈 게임 외에는 건질 게 없는 4,800엔이 아까운 게임이죠. 그런데 한국에선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쌌어요. 이유인즉 미니게임을 하면 동영상이 들어간 카드를 주기 때문이죠. 지금은 유튜브로 4K 영상을 자유롭게 보는 시대니 잘 모르시겠지만 90년대는 통신을 전화선으로 하던 시대였죠. 회선 속도에 따라 속도는 차이가 났지만 제 경우 3메가 정도의 파일을 봤는데 48분 걸렸습니다. 당연히 통화료도 48분 분량이 나왔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 동영상과 인연이 없었으니 에바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게임은 꽤 가치가 있던 겁니다. 당시 게임 가격의 환율 반영이 보통 8.5배였는데 이 게임은 4,800원짜리를 7만원에 팔았습니다. 다른 건 볼 거 없지만 에반게리온의 팬들 중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은 퀴즈 모드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지와 아스카의 키스신은 몇 초였을까 등 팬들이 환호할 만한 트리비아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이죠. 1998년 7월 23일에 발매된 게임으로 딱 잘라 말해 마작 게임입니다. 에반게리온의 신지, 나디아의 장, 건버스터의 노리코 중 한 명을 골라 플레이할 수 있죠. 당시 안노 히데키 감독이 히데카 노리코 씨에게 청혼을 했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안노 히데키 감독은 히데카 노리코 씨를 좋아했으며 그래서 그런지 가이낙스의 초창기 작품에는 히데카 노리코 씨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요. 짱과 노리코가 대전하면 목소리가 똑같아서 저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또한 2000년에는 게임보이로 신세계 에반게리온 마작 보안객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게임들에 대해선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제가 마작을 모릅니다. 그래서 해볼 수가 없네요. 이 게임이 히트하자 1999년에는 2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부작으로 신지와 유쾌한 동료들이란 게임을 내는데 딱 잘라 말해 솔리테어, 고스톱 등의 미니게임에 에바 스킨을 씌워 찍어낸 양산형입니다. 1999년 6월 25일에 나온 닌텐도 64형 소프트로 에반게리온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라는 게임입니다. 당시 한국의 닌텐도 64 유저는 그리 흔치 않았고 드림캐스트가 나오는 판에 굳이 이걸 사서 할 사람도 없었죠. 게임팩의 용량상 음성도 조잡했고 화면도 폴리곤이라 엉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에반게리온 역사에 남을 수작이 돼 팬이 아니면 도저히 못할 사람을 가리는 작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게임의 특장점은 철저한 원작 재현이거든요. 저같이 게임이 서툰 사람이 잡으면 아예 진행이 안 되며 반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플레이하면 사도를 일방적으로 밟아버려서 원작 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원작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때로는 일부러 맞아야 하고 때로는 일부러 져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펠을 유니존 킥으로 물리치는 에피소드는 원작에선 실패로 끝나지만 팬들은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됐을까 란 상상을 하기 마련이죠. 이 게임은 특수 커맨드로 이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 게임은 원작을 잘 아는 사람이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며 플레이하거나 원작을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색다른 시도를 하면서 노는 게임이죠. 저같이 원작을 모르는 일반인이 할 게임이 도저히 아닙니다. 여하튼 몇 안 되는 제대로 만든 에반게리온 게임이라 그런지 에반게리온 게임 중에선 제일 고가입니다. 혼자서 유일하게 프리미엄이 붙어있죠.
1999년 7월 22일에 원더선으로 나온 게임으로 이름 그대로 사도를 육성하는 게임입니다.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카지로지죠. 카지가 겐도의 명령을 받고 8회에서 나온 아담을 사도로 키워내는 게임으로 당시 일본을 휩쓸던 육성 게임 다마고치의 영향을 짙게 받은 게임이죠. 사도를 키워내는 방향에 따라 신형 에반게리온이 되거나 심지어 별개의 아야나미 레이가 되는 등 육성 면에서 재미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외로 재미있는 게임인데 지금 이 화면으로 게임을 하긴 좀 힘들겠죠. 2001년 5월 18일에 발매된 게임으로 사도 육성의 이외의 호평에 힘입어 만들어진 게임이죠. 플레이어는 주인공이 겐도의 명령으로 1년간 아야나미 레이의 보호 감독 주임으로 임명되어 레이를 키우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가르쳐준 말을 자주 쓰게 된다던가 감정 표현의 폭이 넓어지는 등의 변화도 인상적이며 게임 자체도 어드벤처 게임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레이와 대화하는 재미는 물론 성장한 레이가 주변인과 회화하는 장면 등도 볼 수 있죠. 팬들은 아시겠지만 레이가 남에게 먼저 말 거는 것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레이에게 여러가지 옷을 입혀볼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게임은 레이와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라 레이 팬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플레이했죠. TV판 레이의 팬들이라면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한국어판도 있으니 레이 팬이시라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2, 닌텐도 DS로 아야나미 육성 계획 위드 아스카 보완 계획이라는 아스카 팬들을 위한 작품도 따로 발매되었죠. 이쪽은 한글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분량상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에도 기대해주세요.